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자, 임대료 보조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겠는데요. 자, 임대료 보조금은 말 그대로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수요자 보조, 다른 말로 소비자 보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자 보조, 다른 말로 생산자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기업번 수요자 보조. 자, 다음에 니은번 공급자 보조인데요. 그러면, 자, 수요자 보조는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어렵다고 보조금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즉, 임차인에게 보조금 주는 것이고, 다음에 공급자 보조는요, 공급자가 누구 말하죠? 이때 공급자는요, 임대인이 아니라 바로 집 짓는 LH공사 있죠. 네.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짓게 되면 너 좋은 일 하니까 보조금 밀어줄게. 얘가 바로 생산자 또는 공급자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조금은요, 기업번 수요자 보조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요자 보조를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자, 책 설명은 보게 되면 설명이 좀 간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임대료 보조입니다. 주로 괄호 소비자 보조, 즉 수요자 보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보조.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죠.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예요.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입니다. 먼저 가격 보조는 정부가 보조금을 집세로 보태줘. 집세 보조가 돼요. 집세를 보태주고요. 다음에 현금 보조는 정부가 현금을 줘요. 현금 보조가 돼요. 따라서 현금 주면 소득 보조, 집세 보태주면 가격 보조. 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정부가 이 서민들에게 가구당 20만 원씩 보조금 준다고 가정해봐요. 20만 원씩.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보조금 받게 되면 집세 보태 받을래요? 현금 받을래요? 네, 당연하죠. 누구든지 얘가 최고지, 현금. 예, 누구든지 현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현금을 선호하죠. 그래서 현금을 선호하니까 네모되어 있죠. 예, 포인트가 돼요. 네모가 뭐냐? 바로 소비자들은 현금 받기를 선호한다 해서 소비자의 효용이 우월합니다. 소비자는 누구든지 현금 받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소득 보조는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가 된다 하면 X, 틀린 말입니다. 효용 감소가 아니고요, 효용이 우월하다. 예. 효용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만약 여러분이 보조금을 현금으로 20만 원 받았습니다. 20만 원 받으면 20만 원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집세 낼 적에 그대로 집세를 냅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 써버립니까? 예, 다 써버리죠. 예. 저 같아도 소주 마시고 오뎅탕 사 먹고 어묵탕도 먹고 파전도 먹고 하다 보니까 다 써버릴 겁니다. 그런데 결국 소유자들은요, 현금 많아서 다 써버린단 말입니다. 다 써버리면 목적이 안 맞잖아요. 정부는 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합니다. 정부는요, 현금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정부는 현금 보조보다 오히려 집세를 보태주자. 그래서 정부는 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세 보태주는 이 가격 보조가 정책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꿔서 묻는다라든지 증가를 감소로 묻는다라든지, 예. 그래서 살짝 틀어서 묻는 겁니다. 이때
만약 정부가 집세를 보태준다면 현금은요 그대로 현금 봉투 주면 되는 건데요. 집세는 어떻게 주면 되는 겁니까? 이때 집세를 주는 것은 바로 쿠폰 방식이죠. 쿠폰 방식. 쿠폰으로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식권 주듯이 백화점 상품권 주듯이 쿠폰으로 주는데 쿠폰으로 이렇게 집세 보조를 쿠폰으로 주는 것을 바우처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로 주택 바우처 제도예요. 괄호 메꿔주면 돼요.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따라서 바우처 제도는 바로 쿠폰 방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최근 뉴스 보시면 요즘 가스값 워낙 올라가니까 서민들에게 에너지 바우처 들어보셨죠? 전부 다 쿠폰 방식입니다. 바우처. 따라서 결국 집세 보조일 때 뭘로 주더라? 쿠폰 방식이다. 이게 바로 주택 바우처 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까지를 책을 보고 정리합니다. 이제 책을 보시면 눈에 볼 거예요. 160페이지 가장 밑에 보시면 기억번, 수요자 보조는 A번, 임차인의 집세 부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자, 집세 보조 밑줄. 얘가 다른 말로 뭐지? 가격 보조. 그러니까 집세 보조는 가격 보조가 되고 얘만 딱 돌리면요. 정책적으로 효과적이다. 또 뭐지? 쿠폰으로 지급한다. 이 문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소득보조 밑줄. 소득보조가 뭐죠? 현금보조. 현금보조. 그리고 소비자가 현금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단어를 예를 들면 뭐 집세보조, 현금보조 이런 단어 안 나옵니다. 바로 뭐지? 가격보조 또는 소득보조. 그래서 이러면 현금이다. 이러면 집세다 해서 용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박스 보게 되면 임대료 보조금의 장기, 단기 효과. 장기, 단기. 자, 그러면 뭐가 안 떠올라요? 정책에서 단기 하면 무조건 수요. 장기 하면 무조건 공급.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 예,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박스를 설명드리자면 역시 강의 노트가 쉽죠.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 효과. 자, 그러니까 소비자 보조금의 효과인데요. 정부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요. 보조금 20만원 받는 만큼 돈이 많아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득이 늘어났네요. 실제 소득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소득 증가. 소득이 증가하면 아시죠? 그것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이것만큼 임대료가 올라가죠. 임대료 상승입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어나죠. 공급 증가입니다. 그래서 얘가 네모되어 있죠. 중요한 거거든요. 공급이 증가되면요. 앞에서 올라갔던 임대료가 공급이 증가되면 더 올라갑니까? 다시 내려갑니까? 예, 다시 내려가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다시 올라갔던 임대료가 내려가더라.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고요. 이럴 때 구분하자. 공급은 무조건 뭐라고 했죠? 장기 효과. 장기 효과. 공급 빼고 앞에 것은 모두가, 얘는 모두가 단기 효과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더라. 그리고 얘는 꼭 기억하세요. 얘는 빈출입니다. 임대료 보조금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임대료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네모 박스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내려가요. 4번 내려가시면 주거 급여 제도.
주거개별. 얘가 일종의 쿠폰 방식으로 주택 바우처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거개별제도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요, 주택 바우처가 실시되지가 않았는데 2015년부터 주택 바우처제도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162페이지 괄호 3번 공공임대주택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임대료 규제, 두 번째 임대료 보조, 얘들은 빈출이었는데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공공임대주택은 출지 빈도가 조금 약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요, 3월 달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고요.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시험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63페이지 있죠. 또 그러면 4번 바로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8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요 4번을 빨간 동그라미. 최근 시험은요, 여기서 잘 나와요. 최근 패턴입니다. 그래서 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8가지는요, 역시 3월 달에 암기법 포함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집중해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3월 달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164페이지 네모 5번 분양주택 정책인데요. 먼저 괄호 1번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최고 임대료 규제를 보면서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자, 최고 임대료 또는 최고 가격 규제는요, 시장 원리보다 낮게 설정한다.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얘가 바로 분양가 규제가 돼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시중의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규제하는 만큼 분양가가 싸지. 싸게 되면 공급은 부족합니다. 분양가가 싸죠. 싸니까 사자가 이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부족하고 초과 수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요 시장 원리는 바로 시장 가격입니다. 얘가 시장 가격이 돼요. 얘는요, 규제 가격이죠. 빨간 선은 바로 규제 가격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규제 상태에서 아파트 당첨 받아버리면 하루뿐만 자버리면요, 요 파란 개만큼 엄청난 차익이 생기잖아요. 자버리면 하룻밤 만에 몇 천만 원, 심지어 수억입니다. 이런 차익이 생기더라. 이것만큼 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문제는 뭐죠? 자, 분양가 규제 가격과 시장원리 사이에서 요 갭만큼 엄청난 차익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쨌건 분양가 규제하는 건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낮게 설정하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 초과수요입니다. 자, 따라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정책 효과. 기업번 분양가 규제는 밑줄입니다. 단기에는 수요 증가, 밑줄, 초과 수요죠.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 공급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D급은 밑줄 하세요. 분양가와 시장가 차이만큼 투기 수요를 유발한다. 밑줄 하시고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6페이지. 괄호 3번요. 선분양과 후분양은요. 자, 여러분이 이 페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우리 시험은요, 단독 문제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주택 정책에서는 주된 것이 바로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을 집중하시고요. 자, 별도로 이제 그 167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4절
조세 정책인데요. 조세 정책을 보기 전에 따로 이제 위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필기를 합니다.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자, 95페이지 넘어가면 무엇이 나오느냐? 주택의 여과 과정이 나와요.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은요, 어떤 책은 앞에 있기도 하고 어떤 많은 책들은요 정책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에서 따로 추가로 공부합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이 뭐냐? 지금부터 잠시 9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자, 95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그 3번이 있죠. 주택의 여과 과정이다. 여과 과정. 자, 오늘은요, 여과 과정이 뭔지 개념만 짚고요. 좀 복잡한 상세능들은요, 3월달에 가서 또 따로 설명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여과 과정 개념을 분명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개념 보시면요. 주택의 여과 과정이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살피는 주택 이론으로서, 주택 시장 이론으로서, 밑줄입니다.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밑줄.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한대요. 즉 동네가 좋아지거나 나빠진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종류가 두 개 있죠. 상향여가와 하향여가. 이 개념을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됩니다. 요거 좀 헷갈리셨거든요. 상향여가와 하향여가. 자, 그러면요. 책을 보지 말고요. 단순히 단어를 들어보세요. 상향여가는 느낌이 뭔가 상향, 좋아지는 거잖아요. 동네가 좋아지면 상향여가입니다. 다음에 하향여가는 뭔가 동네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동네가 나빠지는 것은 하향여가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더라도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은 뭐지? 상향여가. 동네가 나빠지는 이동은 하향여가입니다. 좋아진다? 상향여가. 나빠진다? 하향여가. 이렇게 들으면 아시겠지만 막상 또 문장 보면 헷갈려 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상향여가는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이죠. 그래서 자, 첫 줄 보시면요. 하위 계층의 주거가 밑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유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서 상위층 가구의 이동으로 전환. 상위층 가구로 이동되니까 동네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다음에 니은번요. 하향여가는 상위층 가구가 이동하여 발생하는 공가를 밑줄입니다. 하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 하위층 사용으로 전환되면 하향여가, 즉 동네가 나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해서 합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자, 두 개 적이세요. 왼쪽은요, 고급주택지입니다. 잘 사는 동네가 되고요. 오른쪽은요, 저급주택지입니다. 못 사는 동네가 돼요. 요 그림에서 자, 이렇게 이동하더라. 또는 이렇게 이동하더라.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바로 상향여가 또는 하향여가가 됩니다. 지금부터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것이 상향여가일까요? 하향여가일까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떤 분은요 상향여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요 하향여가다. 여기서 이제 그림 보고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책을 보고 밑줄까지 껐는데 막상 그림 보고 보게 되면 이게 상향인지 하향인지 또 의견이 달라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에서고로 올라가니까 상향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봅니다. 얘가 뭐냐? 그러면 고급주택은요 강남이죠. 잘 사는 동네죠.
강남의 고급주택 지역입니다. 그러면 적급주택은 극단적으로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죠. 그러면 서울역에 노숙자가 100명이 떼거지로 강남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결과 자, 이것만큼 동네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답이 나왔죠. 노숙자가 이렇게 쳐들어가니까 강남 동네가 좋아진다? 물 베린다? 물 베린다. 나빠졌잖아요. 무슨 녀가? 하향녀가입니다. 따라서 저급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빗금치만큼 동네가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니까 무슨 녀가? 하향녀가. 절대 상량 오해하지 마세요. 동네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런 것들을 문장으로 말로 묻거든요. 말로 물을 때 개념 못 잡아버리면 계속 헷갈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향여가다, 동네가 나빠졌다. 거꾸로. 이렇게 이동하면요, 적급주택은 못 살잖아. 동네가 허락하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재개발하죠, 재개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판자지 다 물고 재개발하게 되면 이때부터 피가 붙죠. 재개발하면 동네가 좋아지니까 피가 붙으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피를 주고 마구마구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만큼 뭐야? 동네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고급주택의 사람들이 들어오더라. 얘가 바로 상향여가죠. 상향여가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니까 동네가 나빠졌다. 하향여가. 거꾸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동네가 좋아지더라. 상향여가다. 그래서 개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 2월 과정은요, 상향여가는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 하향여가는 나빠지는 이동이다 해서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강의를 했더니 강남에서도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리니까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얘는요, 하향여가인데 이렇게 보자마자 이구동성으로 상향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이 10단계도 특강하는데 개념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개념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요, 96페이지 동물 3번이 있죠. 하향여가 과정. 얘가 단기, 장기, 오른쪽에 표가 나오잖아요. 얘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요, 3월 달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가 과정 개념을 보았고요.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원래 페이지 보시면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제4절 조세 정책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늘 나와요. 자, 먼저 네모 2번 보시면요, 조세의 기능, 조세 기능. 얘는요, 어려말이 전혀 없으니까 바로 책을 보고 체크만 할게요. 자, 1번, 바로 1번 보게 되면, 자,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밑줄입니다. 재원 조달 밑줄. 분배의 불공평을 개선 밑줄. 2번요. 2번 문장 보시면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능으로서 밑줄입니다. 세금은 부동산 자원 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밑줄, 집가 안정 밑줄,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요. 그리고 3번 문장 보시면요, 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밑줄입니다. 경기 조절과 주택 문제 해결 밑줄,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해서 어려움은 없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모 3번 조세 종료, 3번 앞에다가 별표 중요합니다. 다음에 네모 4번 조세 정가와 기차, 네모 4번 앞에 가도 별표. 요거 두 개를 집중하세요.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모 3번이 있죠. 조세의 종류는 표를 보시면, 자, 표에서, 자, 가로줄을 보시면 국세, 지방세. 실항목은요,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취득, 보유, 양도할 때 얘는 세금들을 구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세법 시간에 너무너무 강의 잘하시는 김성래 교수님이 있죠. 그분 첫 수업 들으시면 이 전문부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법을 기본 들으시면 다 정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세, 지방세, 취득, 보유, 양도 구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세법의 기초 내용입니다. 자, 학개론적인 내용은요. 네모 4번이죠. 조세 전가와 귀착입니다. 바로 이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인데요. 지금부터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오시면 돼요.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먼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조세의 귀착이 뭡니까 하는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조세의 귀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요. 자, 맥주가 있어요. 정부가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추가로 부담시킨대. 한 병당 100원씩 부담을 시킨대. 이때 한 병에 100원씩 초과시킨다면 이때 100원의 세금을요. 맥주를 만드는 생산자, 맥주를 사 마시는 소비자 가 세금을 각각 나누어서 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각각 나눠서 내자가 바로 조세 귀착 또는 조세 전가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 세금이 100원인데요. 이때 생산자가 세금을 30원 내면 나머지 소비자가 세금을 70원 내야 되잖아요. 나눠서 내잖아요. 생산자가 세금을 40원 내게 되면 나머지 60원은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각각 세금을 나누어서 세금을 내자. 얘가 바로 조세 귀착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렇게 세금을 각각 나눠서 내는데 이러한 조세 귀착은요. 결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성에 대한 흐름과 조세 귀착을 연결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먼저 조세 효과가 나오죠. 조세 효과. 땡땡 메모되어 있죠. 이것도 시험 질문 잘 나옵니다. 조세 효과. 그러면 다시 이 그림 볼게요. 자, 먼저 정부가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부과하게 되면 맥주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예, 당연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맥주 가격 올라간다. P, 가격 상승입니다. 세금만큼 가격 올라가잖아요. 상승입니다.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 세금은 누구든지 세금 싫어하죠.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생산자건 소비자건 세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도 감소가 되고 수요도 감소가 돼요. 세금 다 싫어하죠. 따라서 수요도 감소가 되고 공급도 감소가 된다. 합해서 거래량은 감소가 돼요.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얘가 바로 조세의 효과입니다. 그럼 이제 세금을 100원 부과하게 되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돼요. 일반적으로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된다. 공급이 감소가 된다. 네, 공급 감소를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아래에 그림이 있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우상량. 그러면
공급 감소는 뭐라고 했죠? 좌측 이동. 따라서 좌측 이동. T 텍스죠.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감소가 돼요. 그래서 조세 효과하게 되면 공급 감소, 좌측 이동, 노란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공부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 감소, 공급이 이렇게 감소가 돼요. 이것부터 떠올리시고요. 자,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조세 기책이 나와요. 자, 조세 기착, 즉 세금의 부담은요, 땡땡,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왔죠?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좀 복잡한 그래프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 책은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제 문장으로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따로 보충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출력 받으시면서 아울러 보충자료 있죠? 보충자료. 한 페이지.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요. 모든 경우의 수. 그래프가, 자, 4개, 4개. 총 그래프가 8개 나옵니다. 8개. 요 그래프만 알게 되면 책과 연결하시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과정은요. 별도로 요 그래프를 이해하셔야지 공부가 완벽히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먼저 8개를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또 복잡하고요. 그러면 이 프린트 보시면서 첫 번째 그래프가 바로 A번이죠. A번.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A번만 동그라미. 다 필요 없고요. 오로지 A번. 수요가 탄력적일 때. 이 그래프만 아시면 공부 끝입니다. 하나로 정리해버리자. 자, A번 동그라미 있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러면 이제 A번 그래프 잘 보게 되면 이거 나오잖아요.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A번 그래프를 바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세액은 공급이 감소가 된다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 조세 기착입니다. 수요곡선, 공고곡선입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죠. 시장 원리. 균형 가격 P0, 균형량 Q0가 됩니다. 자, 요 그림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얘가 시장 가격이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문구점 가서 샤프 한 대를 삽니다. 샤프. 자, 샤프 한 대를 얼마 주고 사죠? 1,000원. 그래서 샤프 수량 한 개에 시장 가격 얼마? 1,000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샤프 한 대로 1,000원 주고 샀단 말입니다. 1,000원 주고. 1,000원 주고 샀는데요. 여러분이 쓰고는 샤프의 효용 가치는요, 딱 1,000원치만 느낍니까? 그 이상을 느낍니까? 예, 그 이상을 느끼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는 샤프를 이만큼 1,000원 주고 샀는데 내가 느끼는 효용 가치는요, 1,000원보다 더 큰 빚금친, 더 큰 효용 가치를 느끼더라. 이것을 소비자 잉여라고 불러요. 자, 소비자 잉여 문제를 아시겠죠?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돈 이상으로 더 큰 효용 가치를 느끼는 것이 바로 잉여분입니다. 이럴 때 물건을 소비하게 됩니다. 사게 됩니다. 항상 소비 목적은요, 내가 지불한 돈 이상의 가치를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구정 때 영화를 봤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바타 2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보셨겠지만은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 폭 빠져들입니다. 예. 아파트2 있잖아요. 예. 내용은 책략하고요. 이 아파트2를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죠? 엄청납니다. 예. 제작비가 무려 약 3,200억입니다. 이야, 엄청나죠? 3,200억. 엄청난 돈입니다. 3,200억 들여서 3시간 넘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3,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영화 관람 비용 얼마죠? 물론 이제 3D로 보기엔 비싸겠지만 보통 요즘 영화 보는데 얼마더라? 15,000원. 자, 3,000억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영화를 겨우 내 돈 15,000원 주고 이 어마어마한 영화를 본대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영화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 한 프로 보는데 얼마지? 15,000원. 인데 얼마짜리를 봐? 3,200원짜리를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보게 되면요. 엄청난 이 잉여분, 회원까지 느끼거든요. 예. 겨우 15,000원 주고요. 3,000원짜리 영화를 보게 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엄청난 잉여분이 많기 때문에 이만큼 뭐지? 잉여가 많더라. 그래서 영화 보는데 저는 아주 기분 좋게 봅니다. 꼴랑 15,000원 갖고 몇백억짜리, 몇천원짜리를 보기 때문에 잉여가 크더라고요. 소비의 목적입니다. 이제 생산자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 가격이 샤프 한 자루 1,000원인데 공급자는요, 요거만 받으면 만족합니다. 요거. 예. 요거만 받으면 만족하는데 요것보다 더 큰 남는 게 있죠. 잉여분. 공급자는 남습니다. 위에 게 남아요. 얘가 바로 생산자 잉여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생산자는 이것만 받을 게 빚금, 친금만큼 남으니까 생산하고, 소비자는요, 1,000원 지불하고 또 더 잉여분이 크니까 사더라. 예. 그래서 이런 잉여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도 하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왜 강조하느냐? 결국, 자, 시장 가격 P0, 빨간 선. 요거 기준으로 위에 거는 누구지? 소비자 잉여. 아래쪽은요, 생산자 잉여. 그림이 쉽잖아요.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세금을 그대로 연결하자. 세금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분은 소비자가 세금을 내요. 소비자가 세금을 낸다. 아래쪽 부분은요, 생산자가 세금 낸다. 이렇게 응용하세요. 그래서 시장 가격 위에 부분은요, 누가 세금 낸다? 소비자가. 아래 부분은요, 생산자가 세금을 낸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요거 두 개 합친 것이 프린터 8개 그래프입니다. 합친 거. 자, 지금부터 합쳐볼게요. 자, 그러면 보충자를 보게 되면 프린트예요. 그래프가 8개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가 뭐지? A번 동그라미 있죠?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자, 지금부터 A번 그래프입니다. 얘만 하시면 다 아는 거예요. A번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자,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겨루기가 완만하죠. 이렇게. 얘가 바로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완만해요. 그러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입니다. 여기서 시장 가격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얘가 수요가 완만하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러면 이런 주택이 있어요. 자, 수요가 탄력적인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정부가 재산세,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을 부과해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첫 번째, 세금의 효과는 공급이 감소가 된다고 했어요. 공급 감소. 그래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건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균형점은요, 이동한 균형점은 또 달라졌죠.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했지. 가격은 상승하고.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감소하더라. 따라서 균형점의 이동으로 원래보다 가격은 P1만큼 상승했고 양은 원래보다 감소했죠. Q1만큼 감소하더라. 자,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부과하는 만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더라. 나왔죠?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가격은 상승하고 상승했죠. 양은 감소하더라. 양은 감소하더라. 사실은 얘가요, 그래프 그린 내용을 문장을 풀어 쓴 거잖아요. 따라서 세금의 효과는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더라. 자, 요 사이가 뭐라고 했죠? 세금. 흰선, 노란색 사이가 T, 세금이죠. 텍스. 그럼 이제, 자, 정확한 세금 효과는요, 노란선의 점에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흰선, 점. 요 노란선, 흰선, 요 전체 네모. 요 전체 네모. 얘가요, 전체 네모가 전체 세금의 효과입니다. 전체 세금의 효과다. 따라서 노란선, 흰선 전체 네모가 세금 효과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그래프를 응용합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 P0 시장 가격 기준으로 위에 부분은 소비자가 세금 내고 아래쪽은 생산자가 세금을 낸대요. 그래서 P0 빨간선. 빨간선 기준으로 위에 네모는 누가 세금 낸다? 수요자가 세금 내죠. 소비자. 얘는요, 누가 세금 낸다? 소비자, 수요자가 세금 내고요. 빨간 선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입니다. 얘는 세금을 누가 낸다? 생산자, 즉 공급자입니다. 아래쪽 부분은 누가 세금 낸다? 공급자. 그림 끝났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 완만할 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전체적에서 위에 부분은 수요자가 세금 내고 작게 내네. 아래쪽은 공급자가 많이 내네. 이렇게 세금 부담은 적게 내고 많이 내고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조세기착 그래프가 설명이 끝났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 따라온다고 좀 힘이 들었을 거예요. 복잡한 그래프를 또 이제 따라오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힘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참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그래프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해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일단 이만큼은 알았다면 잘하신 거야. 즉 아는 게 힘이다. 그런데 이만큼 따라오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이럴 때 뭐지? 좋은 말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죠? 예. 몰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 시험은요. 그래프가 안 나오니까. 설령 만약 몰랐다면 지금부터 정리하자. 알면 힘이 되고 모르면 약이다. 모르더라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요거 정리했죠.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요약. 강의 노트 보시면 요약. 얘가 중요합니다. 이걸 문제 푸시면 돼요. 결국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 조세 계책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풀어서 볼게요. 이제 요약집 요약을 완성해 나갑니다. 첫 번째,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죠. 수요니까 누굽니까? 수요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자가 세금을요,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내고 있잖아.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낸다. 결론입니다. 수요가 탄력성이 크면, 탄력적이면 수요자는 세금을 작게 낸다. 화살표가 무슨 관계? 반비례. 따라서 결론. 네모되어 있죠. 네. 결론적으로 탄력성과 조세계책은 무조건 반비례입니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작게 낸대요. 반대해석입니다. 다음에 공급입니다.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공급이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럴 때는 공급이니까 누구지? 공급자.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엄청 많이 내고 있죠.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따라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그래프를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시험은 절대 그래프가 안 나와요. 무조건 그래프를 알건 모르건 어떻게? 탄력성과 조세계책 무조건 반대해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작게 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작으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빨리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극단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완전 탄력적, 무한대로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무한대 반대가 뭡니까? 제로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 하나도 안 낸다. 누가 내죠? 공급자가 전부 다 내긴다. 공급자가. 그걸로 극단적일 때 수요 탄력성이 0이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0의 반대가 뭐지? 전부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0이 되면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낸다. 반대성입니다. 다음에 공급이 탄력성이 극단적으로 작은데 0이다. 0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0의 반대가 뭐죠? 전부 내겠지.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내야 됩니다. 극단적일 때 공급의 탄력성이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크다.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가 0이 되죠. 그래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자, 모든 경우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부 다 객관식 지문들입니다. 특히 우리 시험은요, 얘가 잘 나와요. 공급의 탄력성이 0이다. 0이 되면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내잖아요. 근데 싹 바꿔서 수요자가 전부 낸다. 하나만 싹 바꿔서 못하네. 수요자가 전부 낸다. 틀렸지. 하나만 싹 바꿔서 뭐래요. 따라서 탄력성과 조세계책은 무조건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책을 확인하고 그래프도 봅니다. 그러면 169페이지. 그리고 3번요. 탄력성과 조세계책인데요. 1번 첫 줄 밑줄 하세요. 세금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2번 내려가죠. 2번이 뭐지? 요거 반비례.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더라. 반대해서 갑니다. 그래서 2번은요. 색칠 문장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반대로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뭐지? 반비례 관계.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반대로 수요자 부담은 커진다. 되시겠죠? 그럼 이제 문장 시계 들어오겠습니다. 기억본 보시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작게 내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커진다. 많이 내잖아요. 3번은요. 극단적일 때. 기업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 무한대로 크면 수요자가 하나도 안 내죠. 안 내니까 공급자가 전부 냅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즉 0이 되면요.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낸다.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그러면 요거요. 자, 보충 자료 있죠. 그래프 8개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그래프가 전부 다 결론은 뭡니까? 무조건 반대해서.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8개 보시면서요. 항상 이 그래프에서 요 균형 가격이 있죠. P0. 요거를 얘를요. 빨간선 꺼주세요. 이렇게. 지금부터 그래프 8개 보시면서 8개마다 전부 다 P0 기준 이렇게 빨간선 쫙 꺼줍니다. 8개 다 꺼주세요. 8개. 그럼 이렇게 꺼주게 되면 이제 한눈에 보이잖아요. 위에 거는 수요자가 세금 내고 아래쪽은 공급자가 세금 낸다. 한눈에 그래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빨간선 그래프 8개 전부 다 빨간선 다 끄었습니까? 끄었다면 확인합니다. A번.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적게 내지. 적게 내니까 그래프 보니까 위에 네모가 적잖아요. 수요자가 적게 내고 있죠. B번.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많이 내죠. 많이 내니까 그래프 보게 되면 빨간선 위에 네모가 많잖아요. 많이 내고 있잖아요. C번. 공급이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작게 내죠. 작게 내니까 그래프는요. 빨간선 아래 네모가 작잖아요. 작게 내고 있다. D번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 세금 많이 내죠. 그래서 그래프 보게 되면요. P0 아래 네모가 크잖아요. 다음 아래는요. 극단적일 때. 완전 작아버려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전부 다 내겠네. A번 봅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무한대로 크죠. 무한대로 크면요. 반대로 수요자가 하나도 안 내잖아. 안 내면 공급자가 전부 내겠죠. 그래프 보게 되면요. P0 위에 네모는 하나도 안 내고 아래 공급자, 생산자가 전부 내고 있잖아요. B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0이 되면요.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전부 내죠. 그래서 그래프 보게 되면요. P0 위에 소비자가 전부 내고 있잖아요. 전부. C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이 탄력성이 0이 되면요. 반대로 완전 탄력적이면 무한대로 크네요.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반대로 공급자 하나도 안 내잖아요. 공급자 하나도 안 내면 소비자가 전부 내겠네요. 따라서 그래프 보게 되면 빨간선 P0 위에 소비자가 전부 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D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0이 되면 반대로 공급자가 전부 내겠네요. 공급자가 전부 내니까 그래프 보게 되면 P0 아래 생산자가 모두 전부 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요. 참고로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 그래프가 없으니까 보충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끼워두시 얘는요. 그냥 볼 게 아니고 별도로 좀 작게 오래 붙여가지고 우리 책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169페이지 여기다가 딱 붙여가 끼워두면요. 더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탄력성과 조세보다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이해하시되 항상 반비례 관계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조세기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 투자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